그죠? 빵 단계는 진입하는 조건도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거나 입절하는 조건도 시그널이 바뀌면이에요. 그럼 빵 플러스는? 빵 플러스는 LL 스마트 차트 기준으로 LL이나 SS가 뜨면 시장가로 바로, 근데 아무 코인이나 막 들어가나요? 어떤 코인 들어가나요? 추천 코인만. 근데 막 내가 실력이 너무 하늘을 치솟아. 그러면 자기 맘대로 들어가도 되겠죠.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응할 수가 없는 우리는 김민호 대표님이 추천해주는 코인, 그 주의 코인만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저번주에 보니까 대부분 수익 20%에서 40% 이상 추천 코인들이 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수익 나는 데는 별 걱정이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빵풀이나 빵플러스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알 필요도 없는데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1.5단계는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1.5단계, 2단계까지만 하는 친척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6월 13일날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 할 때 저번주 목요일날 의장님이 살짝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진입할 때 체크하는 것들이 있죠. 체크하는 것들, 필터에서 우리가 다 체크해가지고 찾아내는 것들이 차트상에서 다 체크가 되어져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빨간색이 4개 이상 들어가는 코인들은 그냥 사시면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거는 오늘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 듣고 가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우리가 헷갈리는 1단계는 시바진 오거잖아요. 1단계 진입은 어디서 해요? 고야라인에서 하는데, 어떤 고야라인? 기울기가 있는 고야라인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있는 고야라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추세가 지금 기울기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되어 있으면은 올라가는 롱 추세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추세는 숏 추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일 때는, 고야라인이 일자일 때는 저희가 진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바진 오고 진입은 조건이, 이걸 항상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진입 조건이 뭐다, 손절 조건이 뭐다, 입절 조건이 뭐다, 그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 사놓고 수익이 나도 못 팔고 마이너스가 나도 못 팔아요. 반대 시그널에 나는 팔아야지라고 진짜 그거를 내 마음속에 문신 새기면 반대 시그널에 손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 시그널 해도 좀 이따 또 올라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보게 돼요. 자, 며칠 전에 SLM이라고 이거 발음이 안 돼. 걔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걔네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1초 뜨고 손절 안 했으면 지금 아마 그걸 거예요. 청산되셨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알로라고 ALLO라는 애도 있거든요. 걔도 M2 뜨고 만약에 진입하셨으면은 거의 곱하기 2 했으면 200% 이상 수익일 거고, 헤이라는 HEI라는 애도 있어요. 걔 지금 현재 상향 어제 그저께 한 180 몇 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안일하게 손절 기준을 어겼다면 요게 3개 코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산당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입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까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기준은 우리가 항상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지노구 1단계는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고야 라인, 익절은 1.2%에서 2% 정도 하시는 거고, 손절은 시그널 변경 시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1.5단계가 뭐냐? 1.5단계 목적은 또 달라요. 자, 1단계의 목적이 여기 보시면은 1단계의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고야 라인에서 1.2에서 2% 수익 나는 게 1단계의 목적이에요. 또 손절 연습, 변동 시그널 연습하는 것도 1단계의 목적이고, 손절하면서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을 익혀서 마이너스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진입을 안 하는 게 1단계 최종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 1.5단계는 뭐가 있나? 1.5단계 목적은 얘도 똑같아요. 진입은 어디서 한대요?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한대요. 1.5단계도 기울기가 없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1.2% 수익 나는 게 한참 걸려요. 아시죠? 그거 어떨 때는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했을 때 수익도 빨리 나고 내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정확한 진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 조건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진입은 1단계랑 똑같이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이고, 익절은 언제 한대요? 여기 써있잖아요. TP는 1.2 이상, 1.2 이상이에요. 1.2 이상인데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익절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 1단계 때는 1.2에서 끊고 1.2나 2에서 끊고 내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연습을 하셨으면 1.5단계에 와서는 1.2에 끊는 게 아니라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을 익혀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지도 볼 수 있고 저항도 볼 수 있고 트렌드 라인도 볼 수 있고, 아니면 1.2가 아니라 3%에 걸려져 있는 60선도 볼 수 있고 이동변경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라인 차트 시그널이 상승할 때는 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지 조금 올라가는지도 아는 단계가 1.5단계예요. 그럼 라인 차트 시그널이 급격하게 확 상승할 때는 1.2에 끊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지지나 저항에 끊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죠. 그걸 알아가는 게 익절이에요. 손절은 언제 한대요? 1.5단계는?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다 손절하는 건 아니지만, 자, 손절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배운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지와 저항을 내가 넘어가면, 내가 생각한 지지와 저항에서 얘가 넘어가면 손절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있죠. 장대 음봉이 쫙 나타나면 손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손절의 근거가 되는 게 이 1.5단계예요. 주의사항은 뭐예요? 주의사항은 시그널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진입하지 않고 일단 관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진입한다고? 일단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이 오면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 1.5단계가 뭐가 있냐? 5가지인데요, 사실은.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문신 새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진짜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놓은 영순이, 항상 영순이, 고야 라인 일자에서는 진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1번은 고야 라인 근처에서 RSI, LS 시그널이 뜰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L2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고야 라인 기울기가 일자야. 근데 내가 지금 진입을 하긴 했어요. 근데 L2잖아요. L2에 밑에 RSI L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일자여도. 근데 RSI 밑에 시그널이 S야. 1초인데 S야. 나는 고야라인 일자에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러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노으로 들어갔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고야라인 근처에서 내가 진입한 시그널에 반대 RSI가 뜰 때는 나는 진입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아주 약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고 고야라인 근처에서 장대 캔들. 고야라인 근처에서 갑자기 내가 L2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장대 캔들로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야지. 장대 캔들이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추세가 바뀌죠. 그러면 S2가 바뀔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야라인 근처나 또 아니면 이격이 고야라인에서 이격이 멀리 생겨져 있는 데서 캔들이 연속적으로 음봉 길게 쭉쭉쭉쭉 떨어져.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연속 쭉쭉쭉 떨어지면 추세 캔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고야라인 근처에서 막 로켓이 발사됐어. 그럼 내가 S2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위로 올라가는 로켓이 발사됐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죠. 로켓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로켓은 근데 언제 떠요? 그죠? 로켓은 언제 떠요? 로켓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많은 거래량을 가격이 왔다 갔다 심하게 움직일 때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할 때, 저희가 코인 거래할 때 대시보드판에 추세를 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을 보잖아요. 비트코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내가 솔라나 보고 있을 때 비트코인에 로켓 뜨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솔라나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지라도 비트가 급락할 때는 솔라나에다가 로켓을 띄워줄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야라인 근처에서 로켓을 뜨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고야라인 수시로 침범. 이 고야라인에서 캔들이 수시로 막 침범해 왔다 갔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행보죠, 행보. 똑같죠. 역순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야라인이 일자일 때 캔들들이 수시로 침범하는 거는 들어가지 마세요. 시그널이 바뀔 수도 있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차트에 파란 무면 점선 있죠. 개의 몸통이, 캔들의 몸통이 내려오면 시그널이 바뀌는 전설 증상이 되잖아요. SS, LL로 바뀌니까 그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조금 추세 먼저 보는 거를 한번 볼게요. 고야 차트에서 추세 보는 방법은 이렇게 다 많아요. 이렇게 다 많은데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가 있잖아요. 고야 도미넌스가 있는데 고야 도미넌스 점수를 기억을 하시는데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많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는 진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야 도미넌스 점수가 마이너스 80에서 90, 100이 넘어가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고야 도미넌스가 마이너스 80에서 90, 100이 됐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바닥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바닥에 오면 다음 순서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하도 있지만 반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조금 관망하고 반대로 플러스 80, 90, 100이 넘어가면 그때도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고야 도미넌스가 플러스 80, 90, 100이 됐어. 근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장대 양봉사에서 쭉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은 70K지만 100K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0K가 그때 당시 고야 비트코인한테는
고점이잖아요, 고점. 그럼 비트도 완전 고점이고 얘도 고점이고 스코어 차트도 완전 고점이면 떨어질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얘가 살짝 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고야 도미넌스 점수가 바뀌어요. 그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 점수를 기억하시는데 요즘에 계속 마이너스 80에서 플러스 20, 플러스 10, 20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80에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80으로 내려온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봤더니 78K에서 계속 떨어지고 다시 그 자리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야 도미넌스 점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고 생각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마켓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 마켓 도미넌스도 다른 거는 그냥 책 읽듯이 읽어 들어가시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테너 점유율을 기억하시고 비트 점유율을 기억하시면 돼요. 테너 점유율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내려가면 사야지, 아니면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시그널 바뀌면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처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다음 시장에 코인 가격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너 도미넌스의 점유율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막대가 있고 비트코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스코어가 전 시간 대비 32.80포인트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리고 여기 보면 S예요. S고 떨어지고 RSI S고 L2에 22시간이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옆에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요거 체크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매매일지 쓰실 때는 요거를 꼭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다 보면은 저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저 시간이 8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고야 일자보다는 고야 라인이 상승이거나 하락이거나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요때 알 수 있어요. 요때. 그래서 요 시간만 보고도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코인인지 진입하지 않아야 되는 코인인지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또 고야 라인 차트 시그널이 있죠. 얘도 보시면 초록색이 위에 있다는 거는 다 롱이죠. 맞죠? 초록색이 위에 있는 건 다 롱이에요. 다 초록색이 위에 있고 고야 도미넌스가 크로스 80, 90이면 롱 해야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롱 잡으라 그랬죠. 얘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1.5단계 되니까 막 어렵죠? 그죠? 근데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1단계 때는 우리가 고야 기울기만 봤잖아요. 고야 기울기만 보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어렴풋이 흐릿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밑에 있을 때 여기 라인 차트 시그널이 모든 게 다 밑에 있을 때는 숏이죠. 모든 게 다 밑에 있을 때 숏인데 고야 도미넌스가 마이너스 80에서 100이야.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우리가 숏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5단계는 또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봐야 돼요. 비트코인을 보는데, 자, 1단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봐요? 여러분? 1단계 때는 비트코인을 보는 의미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대장이잖아요. 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대로 코인들이 따라갈 확률이 높고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내가 거래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는 깜빡이 방향과 똑같은 시그널 찾아서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1.5단계 때 비트코인 보기의 의미는 뭐냐면 비트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세요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비트가 지금 여기 다 지금 캔들들이 다 일자가 돼 있죠. 비트가 완전 일자야.
근데 내가 들어가는 코인은 일자가 아니라 약간 상승해 있어. 그래서 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밑으로 훅 빠져버리면, 이거를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훅 빠져버리면 내가 들어갔던 롱은 어떻게 돼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100%는 아니에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지지를 얘가 뚫는지 아니면 저항에 가까이 왔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단계 때 저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 유민호 대표님이 비트코인이 지금 지지이기 때문에 전 좀 이따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지지긴 했는데 우리가 숏 방향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숏이 정말 좋은 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내가 숏을 진입하고 있었어. 숏을 진입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간 코인이 숏을 진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거를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코인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높죠. 100%는 아니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지금 지지에 있는지 저항에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저희 차트에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서브선이랑 레지선, 그리고 3MA죠. 그리고 이 트렌드예요. 자, 트렌드가 여기 노란색 트렌드는 며칠 정도의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틀 정도의 지지와 저항이고, 이 하얀색은 며칠 정도의 지지, 4일 정도의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세요. 이틀 동안 계속 행보했어요. 계속 행복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항상 100% 없어요. 진짜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뚫고 올라갈 거야 하고 다른 어떤 코인을 롱을 잡았어. 근데 안 뚫고 올라가고 내려가. 그럼 마이너스 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저항에 왔을 때는 내가 들어가는 코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기다렸다가 비트가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단계는 비트의 지지와 저항도 이용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1단계 배울 때까지가 좋았죠. 1.5단계 배우고 2단계 배우면은 너무 체크할 게 많아가지고 사실 진입을 못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할 게 너무 많아서 매매일지를 하는데 체크하는 게 한 10몇 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윤미나 대표님한테 옛날에 보여줬어요.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면은 진짜 수익이 잘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윤미나 대표님이 그렇게 체크하고 들어가면은 한 달이 가도 진입을 못 할 거야. 그래서 맞아요. 다 체크해보고 하고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 실수를 알 수도 없어요. 보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지, 계속 이거 체크 저거 체크 하다가 못 들어가서 내가 경험이 안 쌓이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실패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1.5단계는 비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찍은 고야 1번 있죠. 1번 고야 라인 근처에서 RSI, LSC가 뜨면은 우리는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잖아요. 그건 RSI를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증상 중에 고야라인 근처에서 RSI, LS 시그널이 뜨면 진입하지 않는데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고야라인 근처예요. 근처. 이 근처를 빼먹고 RSI, S2가 떴는데 김선미 강사님이 S2 떴을 때는 RSI L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그 두 가지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는 RSI L이
고야 라인 근처로 얘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언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야 라인 근처. 자, 숏 추세가 쭉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고야 라인이 일자로 바뀌죠. 일자로 바뀌면서 여기는 고야 라인 근처에 왔는데도 기울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일자로 바뀌면서 RSI L이 딱 떴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고야를 뚫고 올라갈 수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우리 차트에서 L은 뭐예요? 올라간다. S는 뭐예요? 내려간다죠. 그럼 RSI L은 올라간다예요? 내려간다예요? 올라간다죠. 맞죠? 그러니까 S2에 1이면 캔들이 고야 라인까지 올라간다. 근데 고야 라인 근처에 있으면 고야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야 라인이 일자가 된다. 이해 가세요? 그죠? 그래서 고야 라인 근처에서 내가 들어가는 시그널에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는 일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금 관망하다가 이게 높나들지 않고 계속 아래에만 있어. 숏이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 보시보세요. S2에요. L이 떴어요. 고야 기울기가 별로 없으니까 위로 올라갔죠? 네. 올라갑니다 했으니까 당연히. 자, 그리고 다시 S가 뜨면서 캔들이 고야 라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고야 라인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훅 꺾였죠? 그러면 이때 고야 기울기가 생긴 거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신나는 거예요. 이때는 좀 우울하래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신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고야 라인에 오기만 와봐라. 장대 양봉만 아니면 다 들어가겠다. 이거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요. 여기 딱 하고 고야 라인 기울이고 요 근처에 또 요 근처에 또 요 근처에 들어가시면 돼요. RSI 시그널 보시면서 당연히 자, L 뜨면 고야 라인에 가까이 와요. 그죠? 가까이 왔는데 여기 꼬리라도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죠? 그럼 얘는 아직까지는 숏 추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야 맞고 음봉 생기면서 고야를 하나도 못 넘어갔죠? 요때는 다 숏 들어가서 수익 나는 거예요. 요때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일자가 되니까 봐도 안 들어가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시그널이 S2가 떴고 RSI L 떴는데도 고야를 못 넘어간다는 거는 계속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해서 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야 라인 기울기가 확실하게 있을 때는 반대 시그널 RSI는 나한테 되게 도움을 주는 거고, 고야 라인 기울기가 일자로 변할 때는 RSI 반대 시그널이 우리한테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L은 우리 차트에서 뭐라고요? 올라간다. S는 L은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붙은 거죠. S는 매도세가 붙은 거죠. 그죠? 그게 RSI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난 RSI를 잘 모르겠다. 다 아시네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RSI가 뭐냐면 RSI 지표란 상대 강도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에 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측정해서 가매수 또는 가매도 구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예요. 가매수가 뭐예요? 과하게 샀다. 너 왜 과식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과하게 샀다. 과하게 팔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로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가매수 구간,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가매도 구간, 그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RSI, 정상적인 RSI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차트에도 RSI 그 기능 있죠. 프리미엄 차트 프로에 들어가시면 다 아시죠?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숫자로. 그래서 여기 50을 중심으로 여기 50 있죠? 50을 중심으로 아래로 떨어지면은 쇼 구간이고 위로 올라가면 롱 구간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가매수 가매도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떨어졌는데 여기 30을 뚫고 내려오면 가매도 구간, 그리고 70을 뚫고 올라가면 가매수 구간. 그러니까는 빵점에서 100점까지 있는 거예요. RSI 점수는. 그래서 50 정도면은 어떤 점수이냐면 우리 고야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야라인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30 밑으로 떨어지면 가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가매도 구간이라는 건 사람들이 팔 만큼 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서 이 50을 맞고 올라가면 진짜 상승, 50을 맞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하락,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차트는, 우리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50이 있죠? 여기 위에 다 있죠? 근데 우리 차트의 RSI, 우리 차트의 RSI도 베이스 라인이 있어요. 혹시 우리 RSI 차트의 베이스 라인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우리 차트 RSI도 베이스 라인이라고 저 50과 거의 비슷한 수치의 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50 베이스라인 위로 올라가면 RSI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야, 매수세가 붙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매수세가 붙었다 알려주는데 여기 언덕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70을 넘었다, 가매수 구간에 왔어. 사람들이 살 만큼 엄청 많이 샀어. 그러면 어때요?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생기니까는 팔겠죠? 그때 요렇게 S, 야, 살 만큼 샀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판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S는 뭐라고요? 떨어진다, 하락한다. 그러니까 고점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 막 올라갔는데 RSI S 떴는데 거기서 롱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수익 날 만큼 났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생겨나요 라고 알려줬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베이스라인에 딱 걸쳤어요. 근데 베이스라인에 딱 걸쳤는데 더 안 내려보고 다시 올라가. 그러면 다시 롱 추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 이때는 진짜 사람들이 살 만큼 많이 샀구나.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구나. 근데 파는 사람들도 생겨났구나.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베이스 라인을 뚫고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진짜 파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라고 우리 차트에서 초록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을 보여준 다음에 엉덩이에서 L이 딱 떴어요. 이 뜻은 뭐라고요? 팔 만큼 다 팔았어. 가매도 구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난 여기서는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이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다 팔고 있지만 여기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 그게 RSI L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RSI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RSI 신호에서 L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가매도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자, RSI 신호에서 S의 의미는 무엇이고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돼요? 그쵸, 내려간다. EX만의 RSI 선 붉은색의 의미는 뭐예요? 매수세가 붙었다. 그러니까 S가 떠도 매수세가 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팔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EX만의 RSI 선 초록색의 의미는 매도세가 생겼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우세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세가 생긴 초록색에서 올라갑니다라는 L이 떴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요? 가격 하락이 멈추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RSI 조금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일반 RSI를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RSI 이해를 하시면 저희 RSI가 되게 지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 붙은 상태에서 S가 떠도 빨간색이 계속 유지돼 정한 하락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S가 계속 떠요? 계속 뜨는데 얘가 계속 빨개.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RSI S가 뜰 때 숏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면 SS가 뜰 때 숏 들어가라 그래요. SS가 뜰 때 들어가라는 진짜 매수세가 붙었을 때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RSI S, RSI L은 고야 라인에서 시바진 오고를 할 때 그리고 진짜 더 고점이 생기나 더 저점이 생기나 이런 거 응용할 때 RSI를 응용을 하는 거고 롱숏은 언제 한다고요? 깜빡이는 시그널이 생길 때만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RSI 안 헷갈리시겠죠? 자,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내볼게요. L2가 진행되고 있고 고야라인 위에 L2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고야라인 위에 캔들이 있는 상태에서 RSI 신호가 S가 떴대요. 고야라인 기준으로 캔들과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돼요? 내려와서 고야라인이랑 가까워진다. 그죠? 라인 차트 시그널에서 RSI 시그널만 롱인 상태에서 라인 차트 시그널이 롱인 상태, 하늘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RSI 시그널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RSI 시그널이 롱 쪽으로 가면 이건 어떤 구간이에요? 시바진 오고 롱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자, L2가 뜨고 RSI S가 떴으니까 당연히 캔들이 고야라인 줄기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고야 맞으러 오죠. 고야 맞으러 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L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고야라인보다 훨씬 더 혹 올라가죠. 그래서 L2가 친구 L을 만났어요. L2가 친구 RSI L을 만나면 가격이 더 상승해요. 친구 만나니까 신났으니까. 그죠? 근데 S2가 RSI S를 만났어요. 그럼 친구를 만났으니까 어때요? 더 신나서 못 올라가고 밑으로 더 꺼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2가 뜨고 고야라인 위에 캔들이 있어요. RSI 신호가 L이 뜨면 고야라인 기준으로 캔들의 위치와 코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야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승되어 있으면 RSI L이 뜨면 고야라인 기준으로 올라가요. L2일 때는. S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L이 뜨면 고야라인 위로, 고야라인과 가까워져요. 항상 다 L은 올라간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똑같아. RSI 신호에서 L이 떴습니다. S2일 때와 L2일 때와 S2일 때 고야라인 45도 각도 기준으로 45도 각도 기준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또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캔들에 L이 뜨면 캔들이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우리 다 한 거예요. L2도 올라가고 S2도 올라가요. 가격과 캔들은. L은 올라간다니까. 그죠? RSI L이라도 올라간다니까. 얘는 반대로 내려간다죠. 거의 가격이 이렇게 있든 가격도 내려간다. 캔들도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라인 차트 시그널에서 마찬가지죠. 롱일 때 다 하늘에 붙어있는 롱이에요. RSI 시그널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라인 차트
차트 시그널 때 다 롱일 때 RSI 시그널만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내려온다.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팔아서 수익 볼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RSI 시그널이 내려와요. 그래서 빨간 언덕에서 S가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떴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고야를 뚫지 않고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상승을 할 때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이 아니라 이때는 시와진 숏하는 구간. 그래서 고야라인 근처에 있는 고야 기울기가 있는데 고야라인 근처에 있는 캔들을 찾아가지고 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반대죠. 반대. 숏이에요. 다 밑에 있어요. 지금 며칠 전처럼 다 밑에 있다가 RSI 시그널만 올라간다. 이 주황색만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들이 그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건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많아진 거예요. 파는 비율보다. 사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RSI L이 뜬 거죠. 그랬더니 RSI 시그널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50개, 100개, 200개가 됐어요. RSI 시그널 L이. 근데 고야를 맞고 다시 고야를 뚫을 정도의 매수세가 생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야는 못 뚫고 고야 맞고 다시 툭 떨어질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씨바지 보고 슛!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고야라인 근처에서 장대 캔들 2번이죠. 2번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 2번에서 고야라인 근처나 아니면 이격이 엄청나게 생겨져 있는 그래서 장대 캔들 연속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 세 번째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약을 거실 때요, 여러분. 고야라인에서 롱을 하던 숏을 하던 예약을 거실 때 이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예약을 걸지 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가 언제 이렇게 훅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고야라인이라 엄청 먼 곳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고야라인에다가 예약을 딱 걸었어. 근데 잠깐 뭐 하고 왔더니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격이 급등을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수익을 남기고 싶잖아요. 우리도 1.2 먹고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1.2 먹으려고 그러다가 10% 먹었는데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내가 100만원 수익을 먹고 팔려고 했는데 나보다 먼저 판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90만원 먹고 팔아야지 하고 또 가격을 내려놓고 또 가격을 좀 내려서 빠르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죠. 그래서 내가 살 때는 가격을 낮게 걸지만 팔 때는 높게 걸잖아요. 근데 내가 살 때는 낮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높게 아무도 낮게 안 팔면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파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안감이 왔어. 그러면 100만원이 아니라 나는 빨리 팔고 말래 70만원 내놓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대 운봉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코인을 살 때 팔 때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 파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격이 너무 멀리 있을 때는 고야라인에서 예약을 걸어놓지 말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야라인 근처에서 캔들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고야라인 근처에 장대 캔들이 나올 때는 진입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맞죠? 고야라인 근처 하락 상승 추세.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프리미엄 차트에서 하이캐나시를 켜보시면 이렇게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스마트 차트에서는 캔들 그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해놨는데, 요렇게 생긴 캔들 이름이 뭐라고요? 하이캐나시 캔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캔들인데, 이거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요렇게 양봉인데 윗꼬리에 있는 거는 올라가겠다. 얘는 굳은 의지로 나는 올라가겠다. 요렇게 음봉인데 윗꼬리가 있는 얘기는 나는 내려가겠다. 굳은 의지로 내려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없는 양봉은 올라가려고 하는 힘, 윗꼬리가 없는 음봉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내가 추세를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하이캐나시 캔들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와, 올라갈 힘이 진짜 크네. 여기 보세요. 밑에 꼬리가 한두 개 있고 다 밑에 꼬리가 없죠. 그러면 엄청 얘가 힘차게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죠? 이때 우리가 역추세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한강 가고 싶죠. 한강. 근데 숏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꼬리가 윗꼬리가 없어서 힘차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얘가 위에 꼬리도 생기고 아래 꼬리도 생기면서 모양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색깔이 빨갛게 바뀌었죠. 이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음봉이 생겼는데 여기 고야 라인이 있다. 그러면 진입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는 존재증상 세 번째가 하이캐나시. 추세 캔들이 생겼을 때 내가 추세를 잘 모르겠으면 하이캐나시 캔들을 눌러가지고 이 추세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양만 보시라는 거예요. 모양만. 요때 보세요. 3번이잖아요. 고야라인 근처 하락, 상승, 추세 캔들이 생겼을 때 하이캐나시를 이용한다지 꼭 하이캐나시를 봐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캔들 자체를 다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L3가 뜨고 하이캐나시가 꼬리가 없어졌어요. 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2단계 돌파 매매 자리죠. 그죠? L3가 뜨고 여기 우리 그 이동평균선을 아주 크게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 여기가 돌파매매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양봉이 나오면 이때는 죽어도 손절한다. S1이었잖아요. L3가 떴는데 고야라인 밑에서 L3가 떴네. 고야라인 밑에 L3는 바보 L3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고야를 뚫고 올라가면 이 L3가 바보여도 진짜 L3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1인데 L3가 나면 고야 밑에 L3여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로켓. 이 로켓 보셨죠? 로켓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게 로켓인지 모르고 오징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차트에 오징어가 자꾸 저렇게 붙어있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로켓이에요. 로켓인데 자, L2 뜨기 전에 벌써 로켓이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감지해야 돼요? 이거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전조증상 감지하고 얼른 이때는 안 들어가겠죠. 숏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4번이 뭐냐면 로켓이 떴을 때 고야라인 근처나 아니면 고야라인 근처가 아니라도 로켓을 떴을 때는 시장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관망하시거나 시장 추세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고야 수시로 침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L2가 떠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를 해요.
행보를 한다는 거는 행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힘을 모으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여기 고점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갈까? 위로 한 번 더 갈까?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갈까? 막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야 어떻게 결정을 해? 아, 야, 이번에는 그냥 떨어지자.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확 떨어질까? 아니면 찔끔찔끔 떨어질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찔끔찔끔 떨어지자. 3번은 뭐예요? 시간을 바뀌는 전조증. 세 번째는 찔끔찔끔 떨어지자가 아니라 확 떨어져서 사람들 놀래키자. 얘네는 찔끔찔끔 떨어져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S2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자. 착한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상 5번째. 고야 라인 수시로 침범은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때는 보고 있자. 그리고 S2가 이렇게 없다가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가서 고야 라인이 상승한다면 추세가 다시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S2가 안 떴다는 거는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시그널을 끝까지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죠?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딱 요거잖아요. 자, S2였어요. 그리고 RSI L이 떴어요. RSI L이 뜨니까 고야 라인 근처에서 떴죠. 어때요? 고야 라인은 침범을 하죠. 그것도 자기 맘대로 막 침범을 하죠. 그러다가 고야 라인 위에서 L3가 떴어요. 근데 고야 기울기가 생기지 않았어.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망하고 있거나 관망을 하고 있다가 RSI S가 뜨면 아이 나가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다시 S2가 뜨면서 L3가 뜨면서 L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장대가 나오죠. 추세 캔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야 기울기가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보일 때 L3에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L3에 S일 때보다 L3에 바로 밑에 L이 있을 때 올라간다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좋아서 하늘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에서도 LL이 뜰 가능성이 꽤 높죠. 그리고 저 자리는 돌파매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차트를 보고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상을 체크를 해. 이렇게 체크를 해.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보내줘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냐면 차트를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캡처를 하시던지 아니면 PPT를 만드시던지 그림판을 이용하시던지 하셔가지고 S3가 떴어요. S3가 뜨고 고야라인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나름 고야라인 기울기도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숏을 들어갔는데 L2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 가벼운 마음으로 손절. 이게 너무 막 이게 손절하는 거를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면 트레이닝 할 수가 없어요. 손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안 들어갔대요. 왜 안 들어갔냐면 고야 기울기가 없어요. 고야 수시로 침범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야 기울기가 없어요. RSI S 시그널이 변경이 됐어요. 고야 근처 장대 캔들이 나타났어요. 고야 수시로 침범을 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0번, 1번, 3번, 5번이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고야 기울기가 생겼어요. 고야에 도달했어요. RSI L도 되고 S도 됐지만 여기 S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쇼지는 RSI L이 떠서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RSI S 뜨기 전에 L이 떴는데 고야라인 가까이 왔죠. L이 떴는데 고야라인 가까이 왔는데 고야를 침범을 못한다면 들어가도 된다고 했죠. 언제? 고야라인 기울기가 확실할 때. 이게 지금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 보세요. L이 떠서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상 0번, 1번, 2번, 3번, 4번 빼고 다 체크가 됐어. 그럼 여기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고야라인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어요. 여기 음봉이 길게 빠졌어요. 그러면 숏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는 진입을 가능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상 매매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보죠. 진입, 양봉이 점점 커지는 전조 3번이라면 진입 고려이지만 양봉 힘이 줄어들어 고야를 맞아 음봉이 나올 때는 진입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대부분 다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이거 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다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가다가 막 저 팀에 가거나 저런 팀에 가면 진짜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다 각자 혼자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거예요. 공부 혼자 하시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나눠주지 않잖아요. 물론 밥은 사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이렇게 의논하시고 얘기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다음 것도 자 여기 고야라인 전조증상 0번, 1번, 5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요. 여기도 고야라인 기울기가 없고 RSI L 시그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고야라인 기울기 없고 RSI L 시그널이고 고야 수술이 침범해서 안 들어가지만 RSI L이 생기고 L3에 고야라인이 꺾여서 전 여기 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이 얘기. 자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야라인 기울기가 확실하게 있을 때는 RSI S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시그널 바뀌는 전조 증상 5가지가 엄청 빨리 익숙해져요. 고야는 시바지 너고도 마찬가지죠. 시바지 너고도 자기가 들어가는 곳에다 동그라미 쳐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 일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진짜 농담 아니고 한 달 만에 다 시바지 너고 뗄 수 있으실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번호를 붙였냐면요. 번호를 안 붙이니까 이거를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외우니까는 1번, 2번, 3번 어렴풋이 처음에 외울 때는 힘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고 체크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체크하기 쉬우라고 번호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 몇 번이에요? 번호는 못 외워도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0번이죠. 그리고 고야라인 근처에서 반대 시그널 RSI S도 떴죠. 그럼 2번도 해당되죠. 여기 근처에 S2고 장대 캔들, 초색 캔들에서 나타났죠. 3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갈 이유가 우리는 없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5번. 고야라인 수시로 침범이에요. 네. 수시로 침범하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쪽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고야랑 캔들이 이격이 꽤 컸어요. 고야라인 캔들이 이격이 크면 고야라인에서 예약 매수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왜?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니 1분 후에 지구가 지진이 날지도 모르는데 1시간, 2시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고야라인 근처에서 이 캔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진입을 한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음봉이 엄청 길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생겼죠. 그래서 고야라인 밑으로 떨어지면서 S2가 생겼어요. 여기도 자 S2예요. S2에서 S2인데 양봉이에요. 근데 양봉인데 캔들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이 초록색이 점점점 이 초록색이 한사색이 좀 커진다는 거는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RSI L이 떴어요. 그럼 장대 양봉도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음봉도 나왔지만 그 다음은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A형인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야라인 일자가 되면서 고야라인 침범을 하죠. 그리고 L3로 바뀌었죠. L3로 바뀌었는데 RSI 시그널 L이죠. 여기에 빨간색이 생겼다는 건 뭐라고요? 매수세가 붙었다. 베이스라인에서 멀어졌죠. 베이스라인도 멀어지고 빨간색이 붙었다는 거는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많아졌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야라인 기울기가? 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1단계 분은 1.2% 먹으시고 1.5단계 분들은 난 여기 지지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내지 원통까지 갈 거야. 들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어요? 고야라인 기울기가 안 꺾이니까. 근데 고야라인 꺾이면 얼른 나와야 되겠죠. 그죠? 시그널 바뀌는 전조증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빨라져가지고 아무튼 잘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